안녕하세요. 장동훈 변호사 파산회생연구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인 파산 절차 중에서 대표자 신문기일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몇 가지를 확인을 하면 대표자 신문기일 과정에는 이제 채무, 채권, 세금 납부, 그리고 변제, 배당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타 개별 기업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논의됩니다. 특히 부채 상황, 보증 채무, 그리고 이제 대표자 가수금, 가지급금, 세금, 기타 남은 자산 내역, 그리고 근로자 의무, 그리고 대표자 연대보증, 내지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서도 질의하고는 하십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기일이 곧 지정이 되고 파산 관제인도 선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자 신문 법인의 대표자와 판사님이 직접 만나서 서로 어떤 질문이 오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문 기일이 종료된 전후에 있어서 파산 선고까지의 절차, 특히 예납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파산 기업의 경우에는 예납금이 얼마인지를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기업에 아무 재산이 남아있지도 않고 특별히 돈을 들여서 예납금까지 주면서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허들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법인 파산을 할 때 얼마 정도의 예납금이 발생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예납금을 어디다 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대표자 신문기일 전후를 기해서 이제 예납 명령 및 추가 미비한 사정에 대해서 보정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보정 명령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이런저런 궁금한 사항이거나 보완해야 될 절차,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보완을 해서 보정을 해서 이제 재판부에 알려줘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의 경우는 이제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 예납명령, 대표자 신문기일 등을 지정받게 됩니다. 이후 대표자 신문을 거친 후에 파산 선고가 돼서 파산 관제인이 선정되고 파산재단을 확보해서 이것을 환가, 변제, 배당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종전에 살펴봤던 그 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파산 신청이 있고 그리고 얼마 있은 후에 이제 이 기간은 또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도 다르고요. 짧게는 10일 이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정명령, 예납명령, 그리고 대표자 신문사항이 짜르륵 나오게 됩니다. 대표자 신문기일이 이때 지정이 되고요. 대표자 신문기일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표자와 대리인이 같이 가서 신문실 같은 데서 판사님과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특수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대표자 신문기일에 고정적으로 이제 활자화된 것을 제출을 해서 이미 일반적인 것들은 다 보고가 되는 것이지만, 이때 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오가는지는 지난 영상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기일을 거치고 한 일주일이나 15일 정도 사이에서 파산 선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이때 선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관제인은 점유관리 착수를 하고 장부를 확보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이런 보고 업무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보고를. 그래서 여기에 이의가 있는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이나 소송 수계를 하게 되고요. 이 채권 신고 기간엔 채권자들이 신고를 하고 채무자 역시도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회 채권자 집행기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채권조사 기일도 지정이 되고요. 신고된 파산 채권에 대한 시부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1회 채권자 집회가 이 파산 선고 후에 열리게 되면 한 달 정도 후에 열리게 된다면 이때 채권조사 기일도 같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이런 경과를 보고하게 되고요. 채권자 집회 때. 그 다음부터 이제 파산에 대한 파산 재단의 재산을 확보하고 여기에 재산이 있다면, 그리고 추가로 더 받을 재산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파산 재단에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을 모으고 확보하고 이제 그런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는 환가, 변제, 배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소송의 수행이 있었다면 소송을 수계를 하거나 기타 등등 편파 변제가 있었다면 부인권을 행사한다던가 이런 법률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이제 파산 관제인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단의 환가, 재단 채권의 변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끝나면 임무가 종료가 되는데 계산 보고를 한 채권자 집회를 열고요. 이 파산 절차도 종료돼서 법인격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예납 명령의 구체적인 결정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납 명령을 보면 2023 하합 이렇게 파산 선고가 있고요. 주식회사 땡땡땡, 채무자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500만 원을 예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예납 명령 500만 원이 나왔죠. 채무자회생법에 대해서 몇 조를 적용해서 주문가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재판장 누구누구 나오는 것입니다. 예납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파산 선고 전 예납금 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정 명령과 예납 명령을 이행을 하고 법원에 내가 납부를 했다, 이걸 보정을 했다, 그래서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을 하면 법원은 이제 파산 선고기일을 통지하게 되고, 이 선고기일에 파산 관제인, 대리인,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출석한 상황에서 파산 선고 결정을 알리게 됩니다. 예납금은 채무자의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서울회생법원의 표 테이블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채 규모가 이제 신청서 기준으로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그리고 5억 원 이상에서, 그리고 30억에서 50억, 50억에서 200억, 그리고 100억 이상 이렇게 있는데요. 5억에서 10억 사이는 700만 원 정도, 10억에서 30억은 1000만 원 정도, 30억 원에서 50억 미만에는 1200만 원 정도 예납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1500, 2000만 원 이렇게 있고요. 동시 폐지는 이렇게 배당 지원이 전혀 없고 절차 진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납금이 없게 됩니다. 기준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게 딱 떨어지게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파산 재단의 규모, 절차, 예상 수요 시간, 난이도,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서 가감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납금은 어디다 쓰게 될까요? 예납금은 파산 절차 비용으로 사용될 최소한의 금원입니다. 절차를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법원 보관금인 민사 예납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파산관제인 보수, 파산관제인이 변호사들 중에 명단이 있고, 명단 중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선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재단의 관리, 환가 비용에도 쓰이고요, 공고 비용으로도 쓰고요, 송달 비용 등 절차 비용들입니다. 법인 파산을 할 때 채권자가 신청을 해서 법인 파산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채권자가 아니라 그냥 채무자 회사가 스스로 진행을 할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가 만약에 진행을 하면 채권자가 납부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예납금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절차 비용을 사용하고 남은 돈은 재단 채권으로서 채권자에게 조기에 이제 반환이 되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채무자가 납부한 예납금이죠. 채무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송달료 이용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파산재단에 편입해서 그 뒤에 절차 비용 배당 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변제 재원이 되는 것이죠. 예납금은 이처럼 법원에 납부하는 그 비용으로 파산 관제인 및 절차에 관해 필수적인 비용이라서 이를 납부해야만 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아니하면 파산이 기각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법인 파산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시면 많이 이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살펴본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오늘 좀 짧게 봤죠. 세 줄로 요약을 하자면, 파산 절차 예납금 납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대표자 신문기 이후에 또는 그 대표자 신문 이후 내지 그 이전에 직전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정 명령을 내리거나 예납 명령을 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이 되고요.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아까 테이블에서 봤듯이 500에서 700 이런 식으로 예납금이 정해져 있는데, 일률적인 것은 아니라 파산 재단의 규모나 절차 소요 시간, 난이도, 채권자 수 등을 가감해서 감안을 해서 가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납금은 이제 파산 절차에 소요될 비용이면서 민사 예납금의 일종이고요. 이 파산 관제인의 보수로 기타 등등 파산 절차 비용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채권자 신청에 의할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가 납부한 예납금 남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반환되고요. 그리고 채무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파산 재단에 편입해서 채권 내지 파산 채권자들의 배당에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예납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와 그리고 절차에서 나오는 개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파산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마다 어떤 것이 있고, 보정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보정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정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런 생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동훈 변호사의 파산회생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